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서지안입니다. 자, 오늘 3월 9일 장 마감하고 찍고 있고요. 자, 서킷 브레이커도 다시 발동되고, 자, 많이 걱정하고 불안해 하시거든요. 빠르게 흐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어제 영상 찍은 내용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자, 3월 8일, 어제 날짜죠. 주말 긴급으로 내일 개파락 대비하자는 내용 담아줬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 인해서 이 넥스트 거래 이렇게 상승의 흐름 나타내줬던 건데 다시 10만 원대를 이탈을 해줬죠. 자, 99,800원으로 마감을 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자, 문제는 금요일에 자, 미 증시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하락 마감을 해줬어요. 미 증시가 폭락을 했고 이 중동 지역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90.9달러인 12% 정도 폭등을 해줬어요. 자, 금요일에 분명하게 이 개별 호재로 인해서 이 상승분들을 만들어줬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내일은 장 초반부터 이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내일의 환율의 흐름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하는데 중동 전쟁이 더 이어질 것이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에너지 안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원전주에 힘이 실리고 있긴 하죠. 하지만 내일 이 외인이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지수를 좀 밀어내려 할 거예요. 이 코스피를 보시면 이 외인들 목요일과 동일하게 현물에서는 2조 4천억 원 그리고 선물에서는 1조 5천억 원의 하락 베팅을 해줬어요. 자, 그리고 야간 선물 또한 보시면 이 개인들과 다르게 이 외인들 목요일보다 1,900억 원이 넘는 4천억 가량의 하락을 베팅을 해준 거예요. 내일 장에 이 개파락이 나올 확률이 좀 있는데 변동성 좀 클 거예요. 자, 보시면 이 밑꼬리가 달리면서 5,584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하단을 겨우 방어했는데 중요한 건 목요일 야간 선물에서 외인들이 숏 포지션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본장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롱 베팅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4시 이후에 이 외인들이 차익 실현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보시면 자, 5분봉으로 볼게요. 이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다시 조정을 주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결국엔 이 4.6% 지금 하락 마감해줬어요.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이 선, 21선 밑으로 빠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죠. 오늘 이 주가의 흐름의 이유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분석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공시 뭐냐? 자, 금요일 장 마감하고 공시가 하나 떴었죠. 두산 대형 가스터빈 패키지 공급 계약건인데 뉴스로 볼게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미 빅테크 기업의 가스터빈 7기 공급 계약을 했다. 이 기업에 공급할 가스터빈은 이전 수주 물량까지 합쳐서 총 12기며 이들 가스터빈은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에 설치할 예정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검증된 성능, 빠른 납기, 미국 현지 자회사 서비스 지원 등으로 미국 내 가스터빈 수주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수주 배경을 설명했다. 이 공급 계약건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이번 미국 가스터빈 7기 수주가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에요. 한국 대표단이 미국으로 가서 에너지 동맹을 맺고 빌 게이츠가 SMR 추진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 이 두산의 기술력이라는 쐐기를 박은 사건이에요. 자, 기름값이 비싼 지금 중동 전쟁 시대예요. 그러면 미국은 가스랑 원자력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 장비를 누가 만든다? 바로 이 두산이 만든다. 이게 바로 이번 방미와 수주가 하나의 세트로 묶인 이유예요. 자, 그럼 이 두산에너빌리티 이전 공급 계약이 있었을 때 어떻게 흘러간지 한번 볼게요. 2023년 이 3월에 카자흐스탄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었어요. 계약 금액은 1조 1,500억 원 규모였는데 그래서 이러한 상승 흐름 보여줬던 거예요. 그리고 2023년 이 6월에 우즈베키스탄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주 기기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주 모멘텀 이어갔죠. 이러한 상승 흐름 보여줬던 거예요. 자, 금요일에 이 미 증시가 폭락을 했고 중동 지역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119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02달러로 조정을 받고 있죠. 어쨌든 간 100달러를 돌파해줬어요. 자, 금요일에 이 개별 호재로 이러한 상승 흐름 보여줬었지만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코스피를 한번 볼게요. 5분봉으로 먼저 보시면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자, 5천선으로 내려왔었죠. 자, 지금 현재는 5,251원이지만 일봉으로 보면은 6%가량 빠져줬어요. 자, 지금 보시면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 외인들 현물 3조 6천억 원, 3조 6천억 원을 매도를 했고 선물 또한 1조 3천억 원을 숏 물량을 내줬어요. 자, 개인들은 반대로 베팅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기회를 볼 수 있거든요. 왜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목요일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어요. 이때가 변곡점이 될 거예요. 지금 중동 전쟁 때문에 리스크가 있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외인들 풋옵션을 행사를 했죠. 자,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중동 리스크까지 합쳐졌잖아요. 풋옵션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수요일까지는 풋옵션을 진행을 할 건데 이 이후에 신규 계약을 하잖아요. 자, 신규 계약을 하면 콜옵션으로 베팅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산에너빌리티 올라갈 수밖에 없죠.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하방 압력 받는 거 맞아요. 지금은 이 구간에서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기점 전에 이 현 구간에서 단기 저점을 노려야 한다는 거죠. 이 변동성이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추가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바로 야간 선물이죠. 자, 수요일까지 이 야간 선물에서 외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실시간적으로 봐서 이 변곡점이 언제인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지금 외인들이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차익 실현하면서 정리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요일에 공시로 인해서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 자, 수요일까지가 너무 중요해졌죠. 유가가 100달러를 넘었고 미 증시도 폭락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는 전쟁, 유가, 환율, 그리고 트럼프, 마지막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 모든 박자에 따라 외인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 정확하게 확인하고 외인들의 움직임에 따라 이 포지션을 만들어 가야 돼요. 수급의 주도권 당연하게 외인한테 있죠. 자, 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단순하게 상승만 하지 않아요. 단기적인 저점이 한 차례씩 나오면서 주가가 계단형으로 꾸준하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에서 뭘 해야 된다? 분할 대응을 해야 된다. 중요해요. 자, 지금 중요한 건 이 수요일까지 조정 구간에서 어디서 다시 분할 대응을 할까예요. 이 조정은 이 외인들이 알려주는 거고 이 타이밍을 잡는 게 핵심 전략이죠. 외인들의 매매에 따라 이 상승과 조정은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솔직히 지금 장 어렵거든요. 지금같이 어려운 장 과정 속에서도 이 외인들은 단기적인 고점에서는 차익 실현하고 조정 구간에서는 이 추가 매수, 신규 진입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강조드릴게요. 호재가 많아도 상승만 하는 주가 없어요. 주가는 결국 외인들의 매집, 차익 실현, 재매집 이 세 가지의 과정들 속에서 움직여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 두 가지의 이슈들로 인해서 수요일까지 하방 압력이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험성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수요일 이전에 단기적으로 나올 단기 저점을 잡아서 매수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일부터 방향성 더 명확하게 드러날 거고 자, 그 방향성에 따라 등락이 반복돼요. 그 흐름을 이용해서 올라갈 때 팔고 내려올 때 사는 외인의 매매를 따라가는 전략이 가능한 구간이 될 거라는 거죠. 자, 목요일에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왜 정확하게 말 안 하고 두루뭉술하게 알려주냐. 정확히 말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실시간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져가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대응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흔들리는 구간에서는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더더욱 잘못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대응 방법이나 실시간 상황은 따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조금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어디까지 올라갔을 때 팔고 어디까지 내려갔을 때 사느냐. 저는 이거 진짜 귀신같이 잘 찾거든요. 매일매일 이 수급량, 거래량, RSI, MACD, 이평선 배열, 매물대, 뉴스, 재료, 증권사 목표가까지 이거 전부 다 하루 종일 보고 있는 제가 이 차트를 보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수주권으로 잠시 상승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수요일까지 이 시장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실시간적으로 파악하고 확인하고 안전한 자리를 찾아야겠죠. 자, 올라갈 때 등락을 반복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저항선 돌파하고 지선 구축하고 다시 저항선 돌파하고 지선 구축하고 다시 저항선 돌파. 이게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러려면 물량을 모아야 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라고 가정을 해보면 개인들은 보통 이 3%를 가져가죠. 하지만 이 외인들은 이 등락을 통한 매매를 통해서 이 3%가 아닌 15%에서 20%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방송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늦게 보셔서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허다해요. 그래서 기존 방식에 더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문자로 안내해드릴 거예요. 자, 상단에 번호 하나 띄워드릴게요.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199-6419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 여러분들을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거예요. 이 저장을 한 후에 변동성 체크하면서 상황에 맞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단체 문자로 빠르게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8199-6419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전 여러분들을 구독자님이라고 저장한 후에 이 소중한 정보들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건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해주셔야겠죠.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항상 받는 질문이 있어요. 아니, 너는 이미 주식으로 돈 잘 버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굳이 시간 써가면서 남들한테 알려줘? 사실 틀린 말이 아니죠. 저 혼자 매매하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 저도 이 주린이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 주린이 시절에 또 다른 내가 이 주식시장에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건데 이 주식시장은 양면성이 있죠.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점과 잃을 수도 있다는 양면성. 제가 벌써 이 주식시장에 발을 들인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가거든요. 시행착오? 저도 엄청나게 겪었어요. 수억 대의 빚이 있었지만 자, 그때 제가 절망 속에 깨달은 건 딱 하나. 혼자 고민하면 시간 그리고 돈 둘 다 낭비한다. 만약에 그 시절에 주식의 주자도 몰랐던 저한테 누군가가 이 현실적인 이 가이드라인 하나만 제대로 줬더라면 조금 달랐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제가 그 시행착오를 치열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 단순히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시장은 혼자 싸우기엔 너무 방대하고 개인 투자자는 너무 쉽게 고립이 되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방향을 보고 정보를 나누게 된다면 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 주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미 험난한 길을 먼저 지나왔기 때문에 이 길잡이가 되어드리려는 거죠. 여러분이 저의 든든한 동료가 되어서 함께 하시게 된다면 적어도 혼자서 낭떠러지로 떨어질 일 절대 없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힘들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 길 옆에서 함께 걸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지안이었습니다.